네, 뉴욕 증시 A2Z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 운동화의 제왕 나이키입니다. 네, 나이키네요. 우리 세대한테는 거의 뭐 최고의 스포츠웨어 업체잖아요, 그죠? 저희 세대만인가요? 요즘에도 그런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둔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네. 나이키가 악재와 호재가 함께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고 있다 궁금해지는데 먼저 실적이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죠, 나이키가? 네, 현재 시간 20일 날 장 마감 후에 나오는데 오늘이 2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경에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키는 5월 결산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3개월간 실적을 2022년도 2, 4분기 실적으로 합니다. 당장 이번 실적 전망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주당 순이익 EPS가 62센트에서 전년 대비 20% 하락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매출은 112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급망 타격이 있습니다. 공급망 타격이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좀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 차질이 생겼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악재인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생산 차질은 1분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나이키 실적 부진의 이제 가장 큰 여파는 바로 베트남 공장 폐쇄입니다. 이 나이키 신발의 약 50%, 의류에서는 한 30%를 베트남 공장에서 하고 있는 주요 거점인데요.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폐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10월에 이제 도시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공장이 가동이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향으로 돌아간 근로자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베트남 실직자 90%가 재취업 의사가 없다라고 설문조사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설문조사에서요. 예. 그래서 비슷한 경우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40에서 6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좀 압도적이고요. 그 이제 높은 코로나 사망률 호치민시가 한 77%에 달하거든요. 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실적 발표에 나섰던 아디다스와 퓨마도 이 베트남 공장 생산 차질로 내년까지 제품 공급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이키 실적과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도 내년 전망까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사망률이 77%나 된답니까? 호치민시의 경우 이제 남부거든요. 거기는 예. 이제 아직 백신 접종률이 한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아시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상화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생산이 언제쯤이면 좀 정상화가 될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에는 보고서가 있는데 한 6개월가량? 그러니까 내년 6개월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베트남 생산 차질이 단순히 이제 글로벌 의류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그러니까 월마트나 타겟 같은 데에서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 악재가 이렇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단순히 운동화와 운동복을 파는 어떤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운동화를 소비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라 가상 운동화를 만든다 이런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 NFT 관련 기업을 나이키가 인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NFT, 나이키가 이제 이 가상 운동화 브랜드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RTFKT라고 써져 있는데 아티팩트라고 저희가 읽는데요. 2020년 1월에 설립된, 그러니까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기업은 NFT 거래소인 오픈시에서 전체 NFT 프로젝트 중 거래액 1위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티스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신발과 또 패션 아이템들을 NFT화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올해 초에 이 현재 디지털 아트 세계에서는 가장 핫한 18세 아티스트 이 펠로셔스와 협업을 통해서 NFT 620여 켤레를 판매했었는데 예. 5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상품들이 계속 한 몇 주 안에 뭐 NFT 마켓에서 2배 넘는 가격으로 재판매될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요. 일본의 팝 아티스트인 무라카미 다카시의 아바타를 NFT로 판매하는 클로넥스 프로젝트도 한 6,500만 달러. 지금 보이는 아티스트가 펠로셔스네요. 네, 저 이제 운동화를 판 것인데 거래량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수의 정확한 금액이나 세부적 계약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 도나우이 나이키 CEO는 스포츠와 창의성 그리고 게임, 문화의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아티팩트 인수를 통해서 나이키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티팩트라고 있는군요. 네. 또 새로운 걸 또 배웠습니다. 운동화를 이제 NFT를 만들어서 판다는 게 얼마나 수익이 될지 저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과연 나이키가 이렇게 인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 잘 짐작은 안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아디다스가 먼저 이 프로젝트를 좀 실시했습니다. 아디다스가요? 네, NFT 컬렉션 Into Metaverse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는데 3만 개의 NFT를 판매했고요. 2,3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개당 0.2 이더리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60달러의 개당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패션 한정판 NFT로는 상당한 수익을 나타낸 것이어서 나이키도 뭐 에어 조던이나 덩크나 이런 브랜드들을 이 이상의 NFT 프로젝트를 내고 또 수익 창출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이키가 앞서 10월에 미국 특허청에 나이키 로고와 또 에어 조던, 그다음에 저스트 도 잇 같은 이런 모토까지 가상 상품 제작 판매를 위해서 6개의 상품 출원을 등록했는데요. 이 또한 NFT 상품화를 위한 기반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이키가 아티팩트의 인수에 나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AR, 증강현실 기술로 가상 피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구매한 상품을 카메라로 자신의 발을 비추면 가상 신발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나이키가 D2C, 다이렉트 컨슈머 전략을 취하면서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주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티팩트의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개당 760달러에 네. 팔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디다스 우리 돈으로 한 NFT가. 80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80만 원 주고 운동화를 샀으면 그걸 어디 신고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서 말한 아티팩트 운동화는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NFT로. 예. NFT로 소유하는 듯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상호 운용성, 어디서 내가 이걸 신을 것이냐, 보여줄 것이냐인데요. 네. 이게 바로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안 풀린 숙제입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게 근데 한 지금 10년에서 1,000만 원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네. 예. 예술품은 원래 이제 그 가치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사든 이제 그 디지털 상품을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이게 로블록스든 아니면 포트나이트든 어떤 게임이든 상관없이 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상호 운용성이 풀리지 않은 숙제죠. 업계에서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메타버스 상호 운용성 구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나이키는 로블록스와 손을 잡고 나이키 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습이 실제 나이키 본사하고 되게 닮았어요. 나이키 캠퍼스 모델로 구현이 되는데요. 빌딩과 운동장 그리고 경기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키 가상 제품을 입어볼 수 있고 다양한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에는 포트나이트와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게임 캐릭터가 착용할 수 있는 조던 운동화를 제작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의 구체적인 성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단계지만 이 같은 투자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월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가상 운동화하고 실물이 같이 있으면 아마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이 운동화 업체가 가상 운동화를 만들 거라는 이런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처음에 기획을 했던 게 지금 현재 나이키 CEO라면서요? 맞습니다. 현재 CEO인 존 도나우 아까 얼굴을 보셨을 텐데요. 예. 존 도나우는 패션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패션을 하지 않았고 IT 전문가입니다. 아, 예. 네, 온라인 전자상거래인 이베이 CEO를 한 7년간 역임했었고 나이키 오기 전에는 기업용 IT 서비스 회사인 서비스나우 회사의 CEO였는데요. 지금도 페이팔 이사회 의장 맡고 있고 나이키와는 2014년부터 이사회 일원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전 CEO였던 이제 마크 파커가 신발 디자이너 출신과는 정반대죠. 그래서 도나우 CEO는 운동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뭐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신 자신이 이해하는 것은 나이키가 투자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존 도나우가 이끈 것은 바로 이 테크 컴퍼니로의 변신입니다. 제품 개발부터 빅데이터 관리 그리고 첨단 엔지니어링과 시스템 지원까지 나이키의 IT 기반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진행을 했었고요. 도나우 CEO가 오기 전에 나이키 마켓 시어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스니커즈라는 자체 앱을 내놓았죠. 이걸 통해서 나이키 다이렉트,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서 직접 판매를 하는 전략을 세워서 수익률을 개선했고요. 이스라엘 스타트업 인버텍스를 인수해서 집에서 직접 자신의 발 사이즈를 측정해서 신발 사이즈를 찾는 나이키 핏 앱을 만들었고 또 아동용 운동화 구독 서비스도 내놓았고 그래서 개인의 취향을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존 도나우가 디지털화의 최전선이라 볼 수 있는 메타버스 변화도 결국은 이제 과거에 유통업체들이 고객을 끌기 위해 썼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 어떤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줄지 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테크 컴퍼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월가가 보는 그런 목표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23곳의 보고서 중에 19곳이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네. 목표가가 $180대이고요. 최고는 $206, $210대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나온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190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내년에 주목할 만한 주식으로 나이키를 꼽았습니다. 네, 실물은 어려운데 가상은 잘 나가는 나이키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조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